최근에 무슨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설마 뭔 일이 있겠어.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뭔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사실 그게 틀리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국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자, 야당의 안규백 장관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업무 보고를 이례적으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빈총 경계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지적까지 한 건데 글쎄요. 예전에 다른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 질책을 할 때와 비교할 때는 조금 부드러운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또 너무 군에 대한 질타를 하게 되시면 전체 군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의식은 동의한다. 왜냐하면 오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명확히 짚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뉴스를 접할 때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발 사고는 방지하는 게 맞죠. 예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맞는데 빈 탄창은 좀 아니지 않는가. 왜냐하면 경찰도 보면은 그 탄창의 그 첫 번째가 그 실탄이 아닌 거고 그러나 공포탄 그 다음 실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야 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국방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문제의식은 좋지만 그렇게 국방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휴전 국가이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는 당연히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군 사기도 고려해서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군 사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질책보다는 그래도 할 말은 좀 부드럽지만 다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원래 군대는 군기라는 게 있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키는 임무일 뿐만 아니라 총기라는 위험한 도구를,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군기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집단도 굉장히 군기가 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중요하고 엄중한 일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군기 또는 기강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최전방 부대의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이 문제 제기가 됐고 이후에도 후속 보도로 비슷한 사례들이 각 군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서부전선의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하는 육군 1군단 전방 감시 초소 GP와 일반 초소 GOP 경계 근무할 때 소총 고속 유탄기관총인데요. 여기에 실탄을 삽탄 그러니까 끼워 놓지 않아서 논란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K2 소총 등 개인 화기에도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빈총으로 경계를 섰다는 말이죠. 그것도 전임 군단장 시절부터인 지난 수년간 동안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해온 겁니다. 자, 관계자 말에 의하면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유사시에 전투 조끼에 있는 탄창을 꺼내서 신속하게 빠르게 총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닥뜨린 다음에 조끼에 손을 넣어서 실탄을 꺼내서 총에 끼워서 결합하고 장전하고.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패널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신 김영우 의원께서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해명. 그러니까 실탄을 몸에 갖고 있으니까 비상시에는 꺼내서 껴서 장전해서 쏘면 된다. 이런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비상시에는 바로 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는 바로 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고 가볍게 안규백 장관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저런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 수는 경계 근무에 임하는 그 장병들의 기관총 네. 또는 개인 화기에
삽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 것도 그렇고 또 미군이 훈련 중인 그 무인기가 네.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그거를 또 격추시키려고 두루미 작전까지 네. 전개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군끼리 우리 군의 무인기인데 이게 적군기라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막 혼선을 빚은 일도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네. 피아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게 싸울 대상인지 협력할 아. 대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네. 완전히 피아 구분도 안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유사시에 바로 격발할 수 있는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지금 무너졌죠. 네. 지금 북한은 군사 경계선까지 말이죠. 다 그 전술도로 다 확보하고 장애물 설치하고 언제 어떻게 기습을 할지 모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피아를 구분조차 못하는 이런 우리 군의 상태. 그런데 뭐 사기 저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사기가 저하될까 봐 무슨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합참에서도 그러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국방부 장관의 그 탈영 의혹도 해소가 안 된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네네. 뭐 군기를 이야기할 형편조차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우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또 다른 논란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자, 관련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서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아군끼리 서로 간에 통제 불능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군대 맞습니까? 이래서야 전쟁 나면 우리 군이 아군과 우리 국민은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사살을 할 겁니까? 도대체 이런 엉터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합참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라면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인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서 두루미 발령까지 내렸습니다.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인 건 맞는데 아까 대통령께서 군 사기를 우려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니, 그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사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면 당분간은 또 사탄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오발 사고나 오발탄 뭐 이런 것들이 또 사고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전부 다 뺄 겁니다. 이게요, 국방이 우리가 뭐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평시도 어찌됐건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도 20여 년 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실제로 사탄한 경우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군단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요.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그런 기조대로 흘러왔고 알겠습니다. 예, 급한 상황이 생기면 사탄한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발 사고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삽탄을 안 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삽탄까지 안 하고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그래서 해왔는데 얼마 전에 해병대에서 총기 유출돼서 결국엔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 있었잖아요. 결국엔 그런 거 못 막잖아요. 지금 빈총으로 근무해도. 아니, 그 빈총이라고 하는 게요. 네. 실제로는 탄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네.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서로 총을 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비유가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서부 영화 보면 네. 뽑아라 그러면서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일단 거기서 숨어야죠. 잠시만요 총알 좀 넣고요. 저 잠깐만 기다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실제 수는 없죠. 전쟁에서.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계 근무할 때나 뭐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고민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은 지휘관들이 아마도 당연히 경계 근무 최일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요즘 MG 장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이 맞춤형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그러니까 국방부가 장병들의 문화에 맞춰주다 보니까 기강이 해이해졌다. 아니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면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는요.
학부모들도 카톡방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군도 학부모 뭐 군인들의 학부모 단톡방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군인들의 단톡방.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의 단톡방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지휘관들이 그거를 신경 안 쓸 수 없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MZ 장병들의 문화 그리고 엄마들의 치맛바람. 답답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오발 사고에 대한 어떤 그 경계, 두려움 때문에 삽탄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삽탄을 해도 총은 다 안전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핀을 돌려야 이게 격발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평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평시입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이고 전시와 평시에 정말 그 중간 단계에 있지만은 지금도 가끔씩 북한에서 내려오잖아요. 뭐 간첩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귀순 용사가 됐든 귀순 장병이 됐든 언제고 이게 경계에 실패하면은 작전이고 전투고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요. 군 기강 회의의 최종 책임은 결국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을 향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시절의 이 탈영 의혹 역시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된 영이 서고 국방부 관리가 잘 되겠느냐. 일반 장관도 저는 병적기록부 안 내놓겠다는 사람 네. 과연 장관 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군의 사기는 물론이고 예. 기강도 제대로 잡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냥 병적기록부 공개 없이 그냥 교체하고 지나간다. 이것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사퇴하실 때 하시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대로 밝히고 사퇴하셨으면 좋겠다. 글쎄요, 요즘 이슈도 뜨거운 게 많은데 군이 또는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구설에 올라 있는 경우도 드뭅니다. 일단은 이 군 병역 시절의 기록 공개 이게 지금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건 뭐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뭐 저도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밝히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뭐 그거를 담당하고 계신 뭐 장관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언젠간 공개를 할 겁니다. 타이밍의 문제이지. 왜냐면 임기가 아까 끝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은 지금 이렇고 넘어간 다음에 공개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안규백 장관이 장관직을 관둔 이후에 뭐 정계 은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정치를 계속 하실 거면 병적기록부 공개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야당에서는 뭔가 이런 것들을 또 정쟁화해서 뭔가 계속해서 경질하라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글쎄요, 지금 이재명 정부 어떻게 보면 2년 차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 뭐 2기를 맞이해서 아마 개각들이 있을 건데 거기 네. 국방부 장관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야당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0만 장병을 지휘해야 될 국방부 장관의 병역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것, 이건 공격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고서는 군과 관련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접 선출하셨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조차도 제대로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국방위원장을 했었다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못 믿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육해공사의 통합이라든지 예비군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군에 계신 분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3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통해서 탄핵의 청원을 올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병적 기록부 하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네. 없고 그리고 결국은요.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에는 결국 군과 관련한 부분들이 해이해지고 있는 것은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정보를 지금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알겠습니다.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빈총 경계 근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군은 바뀔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군 기강 문제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